안녕하세요. 올해도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네요. 지난 몇 년간을 되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앞으로 이런 큰일을 여러 번 겪는 해가 있을까 싶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년이면 저는 30대 후반이 되고요. 예쁜 아들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긴 하네요. 저도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다 되어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좋은 시댁도 물론 있겠지만 이상한 시댁 사연 많은 거 보면 시댁이란 건 그냥 존재 자체로 피곤한 건가 봅니다. 저한테도 그랬으니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좀 덜 피곤하게 삽니다. 4년 전 저는 시모와 대판 싸우고 손절했거든요. 만약 남편이 제 편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이 데리고 이혼까지 할 생각이었습니다. 제 친정이 좀 부유한 편이에요. 결혼 2년 전에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엄마에게 30억 정도 하는 부동산을 남기셨고 아빠 하시던 사업을 엄마가 해서 현금 유통이 늘 있고 빚도 없이 사업하십니다. 외할아버지가 의사셨고 외삼촌도 2분 있는데 전부 사자 직업에 잘 나가시는 분들입니다. 외가와 친가가 전부 잘 사셨어요. 지금 저는 결혼 전 하던 직장 일 그만두고 엄마를 도와 사업을 합니다. 월급은 엄마가 주시는 대로 받고 있어요. 남편과 저는 20대 중반에 만나 4년 연애하고 결혼한 사이입니다. 제가 여유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저는 사람을 특별히 재력, 능력, 집안 이런 거 따져가며 색안경 끼고 만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저에게 잘해주는 거 하나만 봤어요. 다른 걸 떠나 뭘 하든지 죽이 잘 맞는 남편이 좋아서 사귀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다들 그렇지만 연애 때는 다 좋고 재미있고 그러죠. 그러다 결혼하고 나면 내 생각과 다른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부부가 다투는 일도 생기지만요. 남편과 연애할 때 임용고시 준비로 바쁠 때는 거의 제가 데이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매번 너한테 이렇게 돈 쓰게 해서 미안하다. 내가 꼭 합격해서 너한테 갚을게. 미안해하면서 말하는 그 사람에게 전 늘 미안해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있는 사람이 쓰면 되지. 너무 부담 갖지 마. 대신 나중에 시험 합격하면 나 갖고 싶다는 거 하나 사줘야 해? 그때 남편네 집안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이 아니라 데이트 끝나고 나면 가끔 지갑에 5만 원씩, 10만 원씩 제가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남편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임용고시 합격했고 지금은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남편이 시험 합격하고 나서 바로 결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직장 생활 더 하면서 돈을 모으기 바랬는데 남편 생각은 저랑 달랐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결혼하는 게 돈 아끼는 거라길래 최대한 우리 힘으로 해보자고 힘을 모았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시댁이 좋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상식적인 집안이라 믿고 결혼했습니다. 왜냐면 상견례에서 시모가 우리 엄마에게 하셨던 모습 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 아빠가 돌아가셔서 상견례 자리에 저와 엄마, 여동생, 그리고 큰 외삼촌 이렇게 나갔고 시댁에서도 친정 아빠 돌아가신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른들 결혼 준비 대화 나누다가 친정 아빠의 부재가 가슴 아파 엄마가 눈물을 한번 쏟으셨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빠 없이 결혼시키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픈지 다 압니다. 우리 집에서 수연이 시집 오면 딸처럼 여기고 예뻐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 주시면 제가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수연이 아빠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든든한 사위 얼굴 보고 좋아했을 텐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시어머니는 우는 저희 엄마를 달래주셨고 그 모습 보고 결혼해도 걱정 없겠다 믿었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도 좋았어요. 예비시댁이 잘 사는 집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아들 결혼시킬 때 전셋집은 마련해 주시겠다고 하셨고
저희 쪽에서는 남자 쪽에 맞춰 잡음 없이 깔끔하게 반반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전셋집을 해주기로 한 돈이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그 돈으로 집 얻으려 해도 너무 안 좋은 곳밖에 없어서 결혼 준비하는 초반에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때 친정엄마가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남편 불러서 말을 하셨어요. 너희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엄마 아파트에서 살래? 마침 세입자도 너 결혼하기 전에 계약 만기인데 너희만 괜찮으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떠니? 엄마가 서울 공동역 근처에 아파트를 얘기하시면서 거기 들어가 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솔직히 솔깃했죠. 저희 엄마가 워낙 너네 둘이 서로 좋으면 됐지, 뭐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적당히 맞춰서 하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신 쿨한 분이라 도움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남편이 거절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장모님. 그건 제가 불편해서 싫습니다. 제가 대출받아서 조금 더 나은 집 얻어볼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장모님께 너무 죄송해서요. 이미 결혼 준비로 이것저것 도와주신 것도 많은데요. 그래, 엄마. 그냥 내가 이 사람 형편 맞춰서 준비해 볼게. 걱정 마요. 그래서 저희 처음 신혼살림 차린 곳이 저 살던 친정집 반의 반도 안 되는 일산의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엄마는 간소하게 결혼해도 나중에 말 나올 수 있다면서 고생 맞춰서 준비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함 채워줄 돈이 없으니 예단을 생략하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말 전해 듣고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가면 책 잡힐 수 있다더라. 간소하게 해도 현금 예단은 조금 하는 게 낫지 않겠어? 나 예물도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엄마. 근데 무슨 현금 예단을 해? 제가 그만두라고 했지만 엄마가 시얼은 드리라면서 1,000만 원을 따로 정성껏 예단 봉투에 담아주셨고 저는 시모께 날 잡아 전해드렸습니다. 시모는 예단비 받아드시고 고맙다고는 하셨지만 따로 저한테 꾸민비로 돌아온 건 없었습니다. 어쨌든 결혼까지는 별탈 없이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기까지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과정은 결혼한 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부터 저는 시댁의 친정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실감했는데요. 바로 축의금 처리하는 것부터 그랬습니다. 결혼식 축의금 들어온 것 친정엄마는 다 정산하시고 남았다면서 1,800만 원 다 주셨어요. 집 얻을 때 받은 대출 갚으라고요. 반면 시부모님은 남편 지인이랑 학교 동료 선생님들 것은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못 준다고 딱 잡아떼시더군요. 아들 키우느라 돈 많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상한 거 눈치챘어야 하는데 저는 멍청하게 부모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앞으로 저를 딸처럼 허물없이 대하시겠다며 자긴 다른 시어머니랑 다르다고 너스레를 떠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엄마처럼 편하게 대하겠다.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까지 이런 시어머니 없다 할 정도로 잘해주시고 착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어머니 댁에 갔다가 저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그거 아니? 결혼할 때 현금 예단만 덜렁 해오는 게 제일 무식하게 해오는 거야. 내가 그때 황당해도 아무 말 안 했는데 결혼했으니까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다. 너 여동생도 하나 있지 않니? 나중에 네 동생 시집 보낼 때는 그러지 마시라고. 나중에 살짝 말씀드려라. 갑자기 결혼하기 전 해온 예단비 얘기를 하시며 무식하다는 말을 들은 저는 순간 할 말이 없어 뭐라 대답도 못했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속상한 마음에 펑펑 울었고요. 저는 시댁에 가서 그런 말을 들을 거라는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남편에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결혼 초반에 시모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집안에 잡음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 일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시댁은 아주버님 하나, 손이 시누이, 그리고 막내인 남편, 이렇게 있습니다. 시어머니 댁, 아주버님 댁, 우리 집 전부 차로 10분 거리에 다 붙어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반찬에서 나른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셨는데요. 오셨을 때 남편이 없으면 티를 안 내시는데 저 혼자 있을 때는 대하는 태도가 돌변하셨어요. 처음에는 전화하고 저희 집 오시더니 언제부턴가는 예고도 하지 않고 불쑥불쑥 찾아오시곤 했습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자주 올 수는 있다 해도 적어도 오시기 전에 간다고 며느리한테 말하는 건 예의 아닌가요? 어머니는 그냥 마구잡이로 오셔서는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겉옷이라도 입으려 하면 그거 못 참고 초인종 누르고 문 열라고 소리까지 지르십니다. 아무튼 그렇게 오셔서는 반찬 냉장고에 넣어놓고 커피 한 잔 내오라 하시고는 그렇게 형님 욕을 하십니다. 우리 큰아들이 뭐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돈만 쓸 줄 알고 남편 힘든 줄은 모르는 것 같다. 나한테 생활비는 아까워서 주기 싫어하면서 어쩜 그렇게 자기한테 드리는 돈은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쓰는지. 너는 절대 그런 거 보고 배우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 말에 맞장구를 쳐드리기 참 곤란했어요. 시어머니가 큰며느리 욕한다고 제가 같이 욕하고 앉아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별말 안 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아주버님이 어머니께 드리는 돈이 한 달 150이라고 들었습니다. 아주버님이 사업하는데 돈을 잘 버시거든요. 반면 저는 엄마 일을 도우며 월급을 받는 입장이고 남편은 저보다 월급이 적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께 한 달에 생활비로 50만 원 드리겠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경제활동 못 하시면서 빠듯하게 사시는 건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받아가는 돈만 200에 신우가 직장 생활하면서 따로 보태는 돈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생활비 모자란다는 말을 형님 욕에 보태어 자주 하셨어요. 어머니 말이 무슨 뜻인지 대충 알고는 있었지만 선뜻 모자란 생활비 늘려드리겠다 할 수는 없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드리기로 한 생활비만 드리면 끝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면서 돈으로 스트레스 안 받으며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따로 없더군요. 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셔서는 매번 같이 장을 보자고 하셨는데요. 반찬하려면 마트에 가서 장 봐야지. 얼른 채비해라. 어머니, 저번에 해오신 것도 아직 다 못 먹었어요. 저희 집에서 자주 안 먹으니까 매번 버리기도 아까워요.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 식구들 먹을 것만 하세요. 예!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네가 할 줄 알아? 하는 김에 넉넉하게 해서 식구들 다 같이 먹으면 좋잖아. 이러시면서 마트를 억지로 끌고 가셔서는 매번 2, 30만 원은 우습게 제 카드로 긁게 하십니다. 생활비로 드리는 현금 외에도 이것저것 제가 계산하면 못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썼던 것 같습니다. 뭐 거기까진 좋습니다. 꾹 참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특히 제가 거슬렸던 건 저희 친정집 재산을 탐내는 듯한 말들을 물어보셨고 심지어 결혼 생활은 친정 도움을 받으면서 하는 거라는 망언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는 처음부터 모든 재산에 대해서 오픈하고 결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집 재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셨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알게 되셔서 이미 온 시댁 식구들이 저희 친정집이 부자라는 걸 다 알게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친정엄마 재력을 아시고 나서부터는 제 느낌상 뭔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시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새 옷이나 못 보던 가방만 들어도 도끼 눈을 하고 탐정처럼 추궁하셨고 쓸데없이 우리 친정엄마 모시고 밥 먹자고 해서 밥값 내게 하시고 선물 받으시려고 하시기도 했고요. 심지어 시아버지는 엄마 이름으로 된 건물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실 정도였습니다.
대놓고 재산 내놓아라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친정 쪽 재산을 자꾸 욕심내시고 막말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에는 친정 도움받고 사는 게 흉도 아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거 보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맘 편한 거 아니겠니? 언제까지 너네가 전세를 천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중에 애 태어나면 집 옮기기 쉽지 않을 거야. 너 결혼할 때 네 엄마가 너희 부부 잘 살라고 그 공덕동 아파트 말이야. 그거 너희 줄 생각은 없으시다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파트가 너희들 살기 딱일 것 같아서 그래. 네가 엄마한테 미리 달라고 말 좀 하면 안 되겠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그 말 듣고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엄마 입에서 준다는 말 나오면 생각해 보겠지만 엄마 재산 미리 챙겨달라고 말은 못해요, 어머니. 들으셨겠지만 남편도 최대한 우리 힘으로 살림 늘리겠다고 거절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집에 제 여동생 살아요. 직장이랑 가까워서요. 아직은 저한테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하고 최대한 예의 바르게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왈칵 화를 내시면서 예, 그래도 미리미리 얘기해서 네 동생 내보낼 생각은 하고 있어라. 네 엄마 재산이 뭐가 있는지 잘은 모르겠다만 그래도 그 집은 결혼할 때 너한테 주기로 먼저 말 나온 거 아니냐? 네 동생 결혼이라도 한다고 해봐라. 그럼 그 아파트 네 동생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건 미리 포기를 시켜야지 미련을 안 갖는 거야. 이러십니다. 누가 누구더러 지금 미련을 안 갖는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니, 제 동생 그깟 아파트 미리 탐내고 욕심내는 애 아니에요. 엄마가 이미 동생 앞으로 오피스텔이랑 상가 해놓으신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말했는데 제 말 다 듣자마자 득달같이 이러시네요. 그럼 너네 엄마가 너는 안 사주신다니? 아니, 결혼한 큰딸이 먼저 자리 잡게 해줘야 하는 거지. 니네 엄마 웃긴다. 그렇게 안 봤는데 네 동생이랑 차별하시는 거 아니니? 너도 뭐 하나 사달라고 그래. 심지어 너 앞으로 네 거 빼앗기지 말고 얻을 거 다 챙겨야 한다. 가족 간에 재산 가지고 피 터지게 싸움하는 거 그거 남일 아니야. 미리미리 너네 엄마 보채서 네 몫은 챙겨놔라. 이러시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심보인가요? 친정재산 다 가져오라는 건지 가져오면 아들 재산 되는 줄 아시나? 그렇다 해도 자기 재산 되는 거 아닌데 왜 저렇게 욕심을 내는지 대놓고 저런 속내를 드러내는 어머니가 참 얄미웠습니다. 저희 친정엄마 재산 가지고 저러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말끝마다 너네 엄마 하시는데 그것도 듣기 거슬렸고요. 결혼 초반에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2년 넘어가면서 슬슬 본색이 나오고 진상짓을 하시는 게 저도 좀 짜증이 슬슬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말을 안 한 것도 아니었어요. 처음 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 보고 너네 엄마라고 하는 거 듣고 저도 남편에게 말한 적 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알아? 툭 하면 우리 집 재산 챙기라고 하질 않나. 너네 엄마라고 하질 않나. 안 싸돈이라고 해야지 너네 엄마가 뭐야? 설마 형님네 친정 식구한테도 그러시는 거야? 아님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나 그거 정말 기분 나빠. 내가 말씀드려도 소용없으니까 당신이 앞으로 호칭 조심해달라고 말씀 좀 드려.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 재산 얘기도 더 이상 언급 안 했으면 좋겠어. 남편은 처음에 제 말 듣고 안 믿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정말이야? 아이, 주책맞게 왜 그러시지? 당신 기분 나쁠 만해.
내가 그건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어머니께 잘 말씀드릴게. 남편이 어머니께 따로 얘기는 했다는데 그 후에도 잘 고쳐지지 않는지 함부로 말씀하시는 건 여전했습니다. 암튼 그 후로도 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 재산을 궁금해하시는 통에 제가 무척 곤란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시달리다가 결국은 남편이 나서서 꼬리를 잘라버린 일이 있었는데요. 시댁 식구들 마침 다 같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형님네가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 들어가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그 집을 전세 놓을지 들어가 살지 고민하시는 중이었습니다. 혹시 형님네가 입주하게 되면 제가 입주 선물 뭘로 해드리면 좋을까 하고 물어보는데 어머니가 제 말을 딱 끊으시더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큰애야. 새 집을 처음부터 전세 놓으면 집 망가져서 안 돼. 차라리 우리가 들어가서 집도 관리해주고 살면 어떨까? 이러시는데 갑자기 형님 얼굴이 누가 봐도 알아챌 만큼 싸하게 굳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니. 저도 그 집 전세 주면 보증금으로 대출받아야 해서요. 어머니가 시세대로 보증금 맞춰 들어오면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형님이 싫다는 말을 돌려서 한 거죠. 그랬더니 어머니는 싫다는 말도 참 어렵게 한다. 그래, 그냥 해본 말이야.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니들 집에 산다 그러겠니? 그냥 새 아파트라고 하니 물어나 본 거다. 그런데 너희 혹시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그 아파트는 어찌 나눈다니? 그거 누구 명의로 할 생각이냐? 요즘은 이혼해도 부부가 똑같이 재산 분할한다던데? 그러자 형님이 이러셨습니다. 어머니, 그 아파트는 제가 붓고 있던 돈으로 청약한 거고 대출도 제 이름으로 할 거라서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혹시 제가 이 사람하고 이혼하게 바라시나 봐요. 뭐 이혼하게 되면 서로 손해보는 거 없이 공평하게 나눌 테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형님이 웃으며 대답하시는데 형님도 보통 내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혼하면 재산도 똑같이 나누나 보지? 그럼 둘째 네 앞으로 된 재산도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남편이랑 나누겠네? 이러시길래 듣기 거북해서 미친 척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뭐 둘이 같이 마련한 재산이면 나눌 수 있겠지만 제가 물려받은 유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어머니. 아마 지금 이혼하면 남편은 전셋값 반땅하고 가져가야 할걸요? 제 말 듣고 웃는 사람은 그 집에서 저랑 형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못마땅한 얼굴이었는데 남편은 화난 표정으로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발 재산이니 뭐니 그런 말 좀 며느리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듣자 하니까 오늘은 진짜 어머니가 오버하시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혼하면 재산을 나눈다는 말을 못하러 하세요. 사람 민망하게. 앞으로 이 사람 입에서 어머니가 재산 어쩌고 하는 말 했다는 거 들으면 저 다시는 집에 안 올 겁니다. 제발 저 처갓되게 염치 없는 놈 만들지 마시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끊어줘서 그 이후로 어머니가 좀 잠잠하긴 했습니다. 이러저러 해서 결혼 후 3년이 지났고 저는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요. 저 처음으로 임신했을 때부터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 있고 아파서 못 봐준다고 딱 못 박으셨어요. 제가 아기 봐달라고 미리 물어본 것도 아닌데 미리 나서서 선수 치신 거죠. 사실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을 때 시모가 그러니까 황당하기만 했죠. 아기 낳고 나서 다행히 엄마가 일을 쉬게 해주셨고 아기 6개월쯤 되었을 때 친정엄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오셔서 2돌이 넘도록 봐주셨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라고 그때 몸이 건강하셔서 아이 봐주신 거 아니었습니다. 엄마도 디스크 있고 여기저기 아픈 데 많으셨지만 날 힘들다고 매일 반찬 챙겨주시고 아기도 지극정성으로 봐주셨어요. 시모는 저희 집에 그렇게 뻔질나게 드나드시더니 애 낳고 친정엄마가 오시고 나서는 발길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가끔 아이 보여드리긴 했죠. 그런데 아이가 어머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도 우리 손주 자주 보고 싶은데 이렇게 외할머니만 좋다고 하니 서운하네.
이러다 우리 집 핏줄이 나중에 외할머니만 찾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래도 저희 엄마랑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거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세요? 나중에 크면 다 똑같은 할머니죠. 애는 봐주기 싫은데 또 서운하기는 했나 봅니다. 그럼 저희 엄마가 계실 때 애 봐주는 공을 한 번이라도 고마워하신 적 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친정엄마 들으라는 듯이 누구네 며느리는 돈을 얼마를 벌고 생활비를 얼마를 주네. 시부모 크루즈 여행을 보내줬네 하는 이상한 말만 늘어놓았죠. 아무튼 그렇게 친정엄마 도움으로 아이까지 무탈하게 돌보며 이사까지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원래부터 몸이 안 좋으시긴 했는데 그때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게다가 소화도 안 되고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제가 병원 가는 김에 아예 집에서 가까운 국립암센터에 건강검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은 건강검진에서 엄마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간과 폐로 전이까지 된 난소암 3기 상태에서요. 정말 결혼하고 나서 처음 닥친 큰일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죄책감을 느꼈던 것이 저희 아이 돌봐주시면서 더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육아를 의존하다시피 한 거였습니다. 분명 2년 전만 해도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서는 왜 발견을 못한 건지 노인이니 1년에 한 번씩은 검진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엄마한테 그것도 못 챙겨드린 제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엄마가 암이라는 소식 듣고 제 동생은 결혼까지 미루고 엄마 간병을 자처했어요.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항암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라 온 가족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수술하면 괜찮으신 거지? 지연아, 아직 몰라. 당장은 수술을 못한대. 항암을 먼저 해야 하는데 엄마가 체력이 너무 약해서 버텨줄지 모르겠다. 최선을 다해봐야지. 언니 혼자서 너무 다 하려고 하지 마. 내가 번갈아 가면서 도와줄게. 엄마 괜찮아지실 거야. 우리 자매는 아빠에 이어 아직 젊은 나이라 할 수 있는 엄마가 돌아가실까봐 너무 겁이 났습니다. 한동안 집안일이고 뭐고 거의 정신줄 놓고 엄마한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나마 집에서 암센터가 가까워서 다행이었죠. 제 남편도 그런 저를 옆에서 안타까워하며 많이 도와줬습니다. 원래 퇴근하고 나서 아이들 돌봐주는 거 전담해주는 남편이었지만 엄마 암 진단 받고 나서는 거의 집안 살림까지 남편이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반찬 같은 건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했나 보더라고요. 가끔 와서 반찬을 챙겨주시며 우리 친정엄마 상태도 물어보고 걱정도 해주셨다길래 그래도 이럴 땐 챙겨주시나 보다 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저한테 엄마 상태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는 좀 괜찮으시다니? 들어보니까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도 됐다면서? 그럼 오래 못 사는 거 아니냐? 항암에서 최대한 시기를 늦춰보는 거죠. 의사 말로는 수술해도 완치는 어렵다고 하네요. 어머, 그럼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구나. 이런, 칠순도 안 된 나이인데 어쩜 좋으냐. 아니,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는 모르니? 내가 듣기론 전이대 남은 여명이 1년도 안 남는 경우가 많다던데. 너도 혹시 모르니 미리 엄마 재산은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데 어머니 말씀이 가만히 듣고 있자니 대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지 죽기를 바라서 하는 말인지 은근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어머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 엄마 오래 살게 할 거예요.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서 말기암도 5년이고 10년이고 버티고 사는 거 모르세요? 어머니는 우리 친정엄마가 꼭 빨리 죽기를 바라시는 것 같네요. 가뜩이나 엄마 병간으로 지치고 예민했던 저는 어머니의 질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아 톡 쏘며 맞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정색을 하시면서 아니, 나는 그저 네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 다른 뜻은 없어.
너는 시어미가 걱정해서 하는 말에 뭘 그리 발끈하고 그러니? 그러시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푼수 같은 시모는 그 뒤에도 제게 안 사돈 병간도 좋지만 살림도 신경 써라. 아비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더라. 하며 저를 타박하시거나 엄마 상태가 롤러코스터 타듯 안 좋아지셨을 때는 미리 납골당 알아보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 듣고 얼마나 짜증이 나던지. 결혼해서 어머니한테 처음 언성 높여 화냈네요. 남편이 같이 듣고 있다가 자기 엄마 입막음에서 데리고 나간 일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엄마 때문에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형님이 엄마 입원해 계신 병원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형님에게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동서, 친정엄마는 좀 어떠셔? 많이 힘들지? 아픈 사람 옆에 있는 것도 참 힘든 일이라더라. 겸사겸사 할 말도 있고 동서 얼굴도 복겸해서 왔어. 네, 형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할 말이 뭐예요? 동서 정신없는데 이런 말하는 거 미안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얼마 전에 이상한 말을 들었어. 남편이 글쎄 대출을 받아야겠다 그러는 거야. 그것도 5억이나 되는 돈을 말이야. 사업자금으로 쓴다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어쩌다가 어머니랑 남편이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대출을 해달라는 거지 뭐야? 어머, 어머니가 그런 큰 돈이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듣고 그냥 넘어가겠어? 남편 계속 추궁했더니 어머니가 사고 싶은 땅이 있다 그러잖아? 요즘 어머니 계속 땅 보러 다니셨던 거 모르지?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 만약 대출해주는 즉시 이혼이라고. 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겠어? 돈 없으면서 저러고 다니는 게 영 이상해서 말이야. 혹시 모르니 동서도 알고 있으라고 말해주는 거야. 혹시 서방님한테 대출 해달라거나 돈 얘기했는지 꼭 알아봐. 네, 형님.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면 그런 말은 안 하셨나 봐요. 근데 대체 갑자기 그런 큰 돈으로 땅을 왜 사려고 하시는 걸까요? 내 짐작이긴 한데, 동서, 내 말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내 생각에는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 동서가 물려받을 재산 노리고 미리 설레발치시는 게 아닌가 싶다. 아니 얼마 전에도 우리 남편하고 암 걸리면 얼마나 살다 죽냐는 둥 안 사더니 얼마 못 살지 싶다는 둥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동선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아냐고 그러시는데 나 정말 소름 돋더라. 그래서 오늘 온 거야. 형님 말 듣고 나니 얼마 전부터 계속 시어머니가 엄마 상태에 대해 떠보듯 물어보던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걱정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엄마가 언제 죽을지가 궁금해서 그런 거란 걸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때 저는 시모와는 다시 상종 안 하겠다는 결심하고 남편을 불러다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남편은 표정이 여러 번 바뀌더군요. 설마 하는 표정이었다가 나중에는 분노하는 표정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형님이 없는 말 한 것 같지는 않아. 당신도 어머니가 대체 무슨 생각이신 건지 좀 물어봐. 혹여 돈 요구하시는 거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만약 그게 사실이면 나 정말 당신 어머니라고 영 끊고 살 거야. 그것만 알아도. 저는 남편에게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에 있는데 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막 아이 데리고 나가려는 찰나였지만 어머니가 오셨길래 일단 들어오시라 했죠.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친정엄마 수술은 잘 된 거냐? 혹시 상태가 많이 안 좋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 네, 수술이 아주 잘 되셨어요. 다행히 항암제가 잘 들어서 크기도 많이 줄었고요. 이대로 치료 잘하면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왜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암 걸리고도 오래 사시잖아요. 어머니는 오늘 어쩐 일이세요? 아니, 그게... 그럼 엄마가 오래 버티신다 그런 거구나? 그렇구나. 네. 참. 어머니도 요즘 바쁘신가 봐요.
형님이 그러시던데 요즘 땅 보러 다니신다고요? 어디 좋은 땅 있나 봐요? 어, 그래. 실은 내가 벌써 땅을 사놓은 게 있어.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다, 요즘. 네? 땅을 벌써 사놓으셨다고요? 식구들하고 상의도 없이 무슨 돈으로 사셨어요? 어머니 그만한 돈도 없으시잖아요. 제가 놀란 척하며 묻자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에휴, 아니 그게 사실은 큰애한테 대출 좀 해달라 그랬는데 안 된다지 뭐야. 은행에서 직업도 없는 나 같은 노인한테 신용대출 해줄 리는 없고 말이다. 그래서 집담보로 대출받고 모자라는 건 내가 사채를 좀 끌어다 썼지 뭐니. 근데 요즘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니들이 주는 생활비로는 이자 내기도 벅차. 내가 힘들어 죽을 지경이다 아주. 아니 어머니 어쩌자고 그렇게 일을 크게 저지르셨어요? 대체 얼마를 쓰셨는데 대출이 감당이 안 된다시는 거죠? 다 해서 한 7억 5천 정도 들었어. 근데 내가 사놓은 땅은 나중에 분명히 오를 거다. 그거 아주 든든한 노후 준비야. 혹시 개발한다고 보상받으면 벼락부자 되는 거야. 저기 얘, 그래서 말인데 너 혹시 네 엄마 유산 미리 땡겨서 나 좀 빌려줄 수 없어? 내가 아주 큰맘 먹고 이 말하러 온 거야. 그럼 내가 좀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서 그런다. 응?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자기 입으로 자기 속내를 털어놓은 어머니 보고 저는 이제 때가 왔구나 싶었네요. 바로 손절할 때요. 어머니는 돈도 없으면서 땅을 대체 왜 산 거예요? 결국 저한테 이렇게 아쉬운 말하면서 손 벌리실 속셈이셨던 거네요? 제가 화내자 어머니가 그 다음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저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어머니 아니었으면 한 대 칠 뻔했습니다. 아니, 나는 네 엄마가 금방 돌아가실 줄 알았지 뭐냐. 너 재산 정리하겠다 싶어서 미리 저지른 건데 사람 목숨이 역시 뜻대로 되는 건 아닌가 보다. 내 생각이 짧았어. 돌아가시고 나서 살 걸 그랬지 뭐니. 네? 어머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 엄마가 죽기 바라셨다는 말을 대놓고 하시는 거냐고요? 정말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나셨네요. 어머니 집 넘어가든 말든 저는 오늘 이후로 어머니랑 결혼할 거니까 돌아가세요. 살다 사돈댁 재산 자기 거로 생각하고 미리 땅까지 사놓는 시어머니는 처음 봤네요. 저 100억 받는데도 어머니한테는 10,000원 한 장 줄 생각 없으니까 꿈 깨세요. 저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어머니에게 화를 냈고 어머니는 녹이 가득한 제게 한술 더 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쨌든 네가 우리 집 며느리잖니. 그런 네 재산은 당연히 우리 아들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지. 안 그러냐? 내가 집 털어먹고 길거리 나앉으면 네 남편이 엄마인 나를 모른 척할 수 있겠니? 너도 그러는 거 아니다. 시모가 나한테서 도움을 청하는데 너 정도면 그 돈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아니요. 저는 그럴 만한 돈도 없고요. 엄마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부터 챙기는 어머니 꼴 보기 싫네요. 남편이 어머니 보고 살겠다면 저도 이혼하면 그만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어머니를 내쫓고 너무 화가 나 자리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조금 진정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이미 시모 전화를 받고 하소연을 들은 것 같았어요. 집으로 허겁지겁 와서는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어머니가 그런 사고 친 거 진짜 몰랐다. 아마 대출 갚는 게 뜻대로 안 돼서 급하셨나 봐. 어쩌자고 사채까지 2억이나 쓰셔가지고 아우 미치겠다 나도. 엄마랑 이참에 안 보고 살고 싶어. 당신 혹여 도와줄 생각하지 마. 어머니가 그 땅 왜 사신 줄 알아? 우리 엄마 재산 내가 받을 거 생각하고 저지르신 거야. 대체 뇌구조가 왜 그러시대? 며느리 재산이 뭐 아들 거고 아들 거는 자기 거다 이런 생각이신가 봐? 나는 당신이랑 오늘 이후로 안 보고 살 거야. 당신이 보고 사는 건 상관없는데 돈 100만 원이라도 해줬다간 그날로 당신하고 이혼이야. 알겠어? 다소 흥분한 상태였지만
저는 확실히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엄마지만 어지간히 질린 듯 했습니다. 몇 억이 되는 돈을 자기 선에서 처리해줄 능력도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 뜻대로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 후 어찌 됐는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죠. 큰아주버님께도 외면당하고 우리 부부에게도 외면당한 시모는 결국 빚을 못 갚고 담보대출도 제대로 못 갚다가 결국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나마 돈이 남아 사채를 갚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자식들인 저희까지 다 피해볼 뻔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항암 9차까지 끝내고 지금은 컨디션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시모는 친정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라셨지만 제가 볼 땐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10년 정도는 더 저희 곁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제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요. 가끔 형님과는 연락하는데요. 어머니가 집 넘어가고 나서 형님네 들러붙을 생각하길래 아주버님이랑 이혼 얘기까지 갔다고 합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시부모님은 결국 시누이가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겨우 다세대 주택 얻어 산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앞둔 딸한테까지 피해를 주시네요. 연 끊고 산 지는 벌써 4년이 다 되어가지만 앞으로 어머니랑 같이 얼굴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남편도 아직까지는 저의 뜻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본인도 지긋지긋하다면서 안 가려고 해요. 다만 시누이를 좀 안타까워하긴 합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 제가 조금 도와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자식들 편하게 살게 해주려 재산 불리려 고생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알게 되어 늘 감사하지만 또 하나 느낀 게요. 자식들한테 대접받으려면 그만큼 본인도 먼저 베풀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나중에 며느리 볼 거 생각해서 제 시모 같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겠다. 늘 다짐하고 삽니다. 오늘 제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나요? 추워지는 날씨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